어느 역사 속에 국제사회가 그렇듯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열한 국제사회에서도 기본적인 상도는 있을 법한데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상도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게 아쉬운 이야기라면서 또 반대로 한국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산 무기에 호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유독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들과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최근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KF-X 사업부터 한국산 무기에 대해 트집을 잡고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더니 얼마 전에는 한국의 훌륭한 기술력으로 완성한 잠수함마저 쓸모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를 지켜보던 인도는 갑자기 한국이 최종 후보라며 자신들에게 잠수함 건조를 도와달라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까지도 우리와 많은 군사적, 경제적 교류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부터 잠수함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 연구개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해놓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16대 납품한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사용하다 자신들의 실수로 난 사고를 두고 한국산 훈련기의 기체 결함 때문이 아니냐며 한국산 기술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지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기체에 대한 기술적 오류가 클 가능성이 있다며 애꿎은 한국산 무기에 탓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인도받은 한국의 잠수함을 가지고 성능과 기술력이 떨어진다며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알루고로 잠수함을 인도했습니다. 알루고로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게 조건부 기술 이전으로 계약한 잠수함이며 일부 부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조립하여 완성한 잠수함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알루고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조립된 첫 잠수함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언론 등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던 잠수함인데요. 한국의 209 장보고급 잠수함을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으로 길이 61.2m, 너비 6.25m, 높이 5.5m로 건조되었으며 잠수에서 11노트, 수면에서는 21.5노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잠수함의 성능을 보고 인도네시아가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인민대표회의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인 수비안토 장관이 한국으로부터 인도받은 알루고로 잠수함의 기술력과 품질력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부 국영기업들과 해양청 등 굵직한 기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수비안토 장관은 해군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을 들여 한국으로부터 잠수함을 구매했지만 들인 돈에 비해 성능이 매우 실망스러운 데다 자막 능력도 독일제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장관은 한국 잠수함의 자막 능력이 독일 잠수함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은 도대체 한국 잠수함 구매 결정을 누가 한 것이냐며 발언했는데요. 군사무기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의 이런 발언들은 해당 국가에게는 매우 무례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잠수함 건조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한국에서는 잠수함을 몇 톤짜리로 만들지부터 어떤 엔진과 센서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막 능력은 30일 정도라고 정해졌고 인도네시아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산 잠수함에 대한 등급을 제대로 인지하고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최초 잠수함 계약인 1차 프로젝트는 2011년이었습니다. 이때 한국 잠수함 성능에 만족한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도 2차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잠수함 받을 때가 다가오자 괜히 다른 좋은 잠수함들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잠수함이 제 성능을 못 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비교한 독일제 잠수함은 한국 잠수함보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가격도 2배 정도 비싼 데다가 기술 이전 또한 해주지 않는 조건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탐내며 저렴한 가격에 평범한 잠수함을 계약해놓고 이제 와서 첨단의 독일 잠수함과 비교하면서 한국에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형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배기량의 스포츠카와 비교를 하면
그것이 과연 옳은 비교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 기술 이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모든 기술을 이전해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군사무기를 인도네시아가 똑같이 만들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강국이며 잠수함 또한 선진기술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조선사업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이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가르쳐주더라도 기반 산업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은 분명 기술 이전을 해주었음에도 인도네시아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그들의 능력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한편 지금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게 도대체 무슨 기술 이전을 받은 것이냐며 이전받았다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며 한국 기술 이전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참으로 어이없는 것이 2020년 3월까지만 해도 알루그로가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250m 자망에 성공했다고 자축했으며 불과 2개월 만에 전보다 최대 60m 더 깊게 자망해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310m 자망하는 잠수함을 보유했다고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트리오 빈토로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 잠수함 부서장의 말에 따르면 자망 테스트는 해저 잠수 전술 기능과 함께 선박의 경고성을 살펴볼 수 있다. 알루그로 잠수함은 환경 압력이 30바인 300m 깊이에서 경고성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한국 기술력으로 만든 잠수함에 대해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말이 바뀐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인도네시아 조선 제작사에게 잠수함 일부 조직 공정을 맡기며 기술 이전을 해주었으며 또 계약서상 하등의 문제가 없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잠수함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1조 원가량을 금융지원 형식으로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무기거래에서 이런 금융지원 방식은 이자와 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방식의 거래 방법입니다. 이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판매국은 기존의 무기 대금 플러스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무기를 구매한 나라는 초기 비용을 줄여 무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잠수함을 지원해줬고 기술 이전 또한 해줬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전혀 손해볼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주는 선물 같은 기술 이전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100% 흡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의 잘못이 전혀 아닌데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인도네시아는 계속 어이없는 행동으로 한국산 잠수함에 대해 혹평을 하며 부정적인 발표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대립구도 때문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정치권과 군부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한국과 거래를 하면 군부에서는 한국과 거래가 잘못되었다며 트집을 잡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잠수함을 걸고 넘어졌던 수비아토 장관은 유럽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의 전투기 KF-X를 보류하고 라팔이나 타이푼 전투기로 바꾸기를 원하며 한국의 잠수함도 트집을 잡아 독일제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기술력에 꼬투리를 잡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KF-X 분담금 5천억 원가량을 미납하고 있는데요. 또 잠수함을 구매한다고 빌려간 금융지원 금액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상황에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기술력을 불평하는 동안 이와는 반대로 인도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100% 신뢰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잠수함 성능이 떨어진다고 불평하는데 한국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 인도는 7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에 한국을 최종 후보로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후보에는 5개국이 참가했는데요. 이들 모두 인도가 원하는 조건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인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도 제조 무선 정책으로 인도 현지 생산 정책과 기술 이전 및 기타 군사 교류 여부입니다. 총 5개의 최종 후보 가운데 한국의 경쟁국인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인도와 군사 교류를 하며 기술 이전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납품 가격도 수시로 변경하여 신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납품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일은 기술 이전을 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종 남은 국가가 한국이며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인도와 훌륭한 군사적 교류를 해왔습니다. 특히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지역에 한국산 K9 자주포가 맹활약을 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산 자주포 위력에 화들짝 놀란 상황이며 인도 또한 한국산 명품 무기에 매우 감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는 K9 자주포를 추가 주문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판매 요청 세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가 K9 자주포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인도는 성공적인 군사적 교류가 있었고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며 기술 이전 또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술 이전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데요. 기술 이전을 함부로 해주다 보면 얼마 뒤에 경쟁자가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현재 인도는 인도양의 패권을 두고 중국과 겨루고 있어 잠수함 도입을 매우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인도양에도 진출하여 인도를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과 최신식 구축함, 호위함, 핵잠수함까지 대량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인도 또한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해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 전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격용 핵잠수함 6척과 디젤 추진 잠수함 18척, 총 24척 규모의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국경 지역에서는 한국의 자주포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는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고 또 어떤 나라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가 거짓을 말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신뢰는 돈으로도 살 수 없으며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복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분명 인도네시아가 후회하는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